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출장길이던 한국인의 자카르타 체류는 예상치 못한 경찰 검문으로 단숨에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범죄자 취급까지 받은 그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은 놀랍게도 한국 여권 한 장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숨막혔던 현장과 반전의 순간에 담긴 감동이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읽어 내려가는 동안 당신도 그 극적인 여정을 함께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중견 기업의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를 돌아다니며 비즈니스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저의 직업적 특성 덕분에 해외를 자주 나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잊지 못할 말 그대로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강렬했던 반전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느 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장 갔을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국제회의 참석과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한 달 가까이 머물 계획이었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사건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제게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풀어놓을 일이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사건을 가장 감동적이면서 동시에 충격적인 경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몸소 느낀 것은 한국 여권이라는 작은 한 권의 신분증이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외 어디를 가든 여권은 본인의 국적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죠. 하지만 제가 직접 맞닥뜨린 상황에서 한국 여권은 단순히 신분증을 넘어 사실상 생사의 갈림길 혹은 극적인 운명의 갈림길에서 저를 구한 열쇠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프로젝트에 대한 보안 관련 문서와 계약서를 챙기기 위해 그날 이른 아침부터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물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자카르타의 아침 공기는 늘 습도가 높은 듯 하면서도 적당히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어왔지요. 호텔 창문 너머로 현지인들의 분주한 모습과 다양한 음식점의 향기가 느껴졌고 저는 여러모로 설레는 마음으로 회의 장소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해외에서 문제를 겪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쁜 일정 속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잘 마치고 회의 참여 후 현지 관계자들과 후속 미팅을 진행한 뒤 돌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회의가 예정되었던 건물이 자카르타 시내에서도 상당히 북적이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길이 꽉 막혀서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소보다는 조금 무리해서 빠르게 택시를 잡아 타고 가려던 순간 마침 현지 경찰이 교통정리를 하는 곳에서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교통법규에 걸린 줄 알고 그냥 벌금을 내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소 날선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서류 검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제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으나 문제는 경찰 측이 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거나 혹은 알아들었는데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지어를 잘 구사하지 못했던 제 잘못도 있었겠지만 그때 상황이 더욱 꼬였던 것은 저 외에도 여러 명의 외국인이 비슷하게 검문을 받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꽤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외국인들 중에 한국 국적자가 아닌 사람도 여럿 있었고 더욱이 제가 가진 서류와 노트북 등이 이들의 혐의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오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설마 나까지 하고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현지 교통경찰이 아니라 곧바로 높은 계급을 가진 특별사법경찰 쪽으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을 때부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초조함을 느끼며 이런저런 영어 설명을 늘어놓았지만
그곳의 경찰들은 제 설명을 거의 듣지 않는 듯 했거나 아예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지에서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 동료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비슷한 시간에 다른 회의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체포당한다거나 하는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급히 연락해 보려 했지만 경찰들은 제 전자기기를 전부 압수하겠다고 했지요. 정말 눈앞이 아찔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정식 회의에 참석하려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억울하게 체포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건 한국처럼 익숙한 환경이 아니니 조금만 삐끗하면 정말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신문을 받고 체포까지 되면 한국 대사관 측에 연락해야 하나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그러는 사이에 제 일정은 전부 망가지고 비즈니스도 끝장나는 게 아닐까 등등 온갖 부정적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치 범죄 용의자 취급을 하며 제 손목에 수갑까지 채우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들이 말하길 저를 비롯한 몇몇 외국인들이 불법 서류 거래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노트북과 문서들이 하필 그들의 의심을 살 만한 내용이라고 추정한 모양이었습니다. 저야 당연히 한국 회사와의 합법적 계약서, 회의 자료였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이 낯선 동양인이 무언가 수상쩍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때 저는 내가 곤란한 상황에 놓였구나라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물론 언어적 장벽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 설명을 전혀 들어줄 기미가 없고 더군다나 수갑까지 채우려 드니 체포가 임박한 것이 아닐까 하는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갑작스럽게 연행되기라도 하면 이후 변호인 선임이나 대사관 연락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 제가 예정했던 스케줄은 이미 물거품이 될 게 뻔했죠. 잠깐만요. 저는 간신히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그들에게 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서류, 즉 한국 여권을 보여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여권은 제 가방 안에 있었고 압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지갑 형태의 여권 케이스를 꺼내자 경찰 중 한 명이 슬쩍 제 손을 잡으며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간절히 부드러운 제스처를 취하며 한국인이라고 애타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마치 증거인멸이나 불법적인 물건을 꺼내려 한다고 생각했는지 경계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억지로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여권을 보여주겠다고 계속 설명하자 잠시 후 경계심을 조금 풀더니 제게 직접 가방에서 뭘 꺼내지 말고 그대로 가방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의 지퍼를 열어 여권을 꺼냈고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I'm from Korea. This is my passport. It's official and I'm here for a business conference. 사실 영어가 완벽하게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여권 표지를 본 순간 경찰들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더 높은 직급으로 보이는 경찰관이 여권을 넘겨받아 유심히 살펴보더니 제 사진과 여권 정보를 대조했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뭔가를 수군거리기도 하고 잠시 전화통화도 하더니 이내 제게 다시 여권을 건네주며 손목에 채우려던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그들은 제게 다른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이번엔 정말로 저를 범죄자로 확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려 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제 회사 이름, 출장 목적, 한국에서 발행된 공식 문서, 그리고 현지 기업과의 계약과 관련된 문서라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류 몇 장을 보여주면서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필요한 부분은 영어로 번역된 내용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서류를 훑어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감이 조금씩 풀려가고 이 사람이 진짜 위법 행위를 저지르려던 것은 아닌 듯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 여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크게 작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 현지법 집행기관에서는 한국 국적자의 경우 비자 관련 서류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단지 제 추측일 수 있지만 제가 한국인이라는 점이 그들의 태도를 바꾼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중간에 다른 외국인들이 여권을 보여줬을 때 그다지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 아마도 한국 여권이 국제 무대에서 어느 정도 신뢰도를 쌓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수갑 채우려던 상황이 일단락되고 나니 갑자기 경찰들은 제게 사과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며 이제 가도 좋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동시에 혹시 문제되는 서류가 없는지 최종적으로 몇 장 확인만 더 하겠다고 해서 저는 흔쾌히 보여드렸습니다. 그들은 곧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되레 제가 놀랐을 만한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이제 자유롭게 움직여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를 깨달았고 손에서는 진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솔직히 정신이 없어서 당시엔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는데 막상 사건이 해결되고 나니 울컥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경찰들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회의 장소로 서둘러 가야 했기에 택시를 다시 잡아 타려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경찰 중 한 명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고객님, 잠깐만요. 저는 혹시나 또 다른 문제가 생겼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죠. 그런데 그는 저에게 다소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한국에서 왔다고 했죠.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의외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약간은 반가웠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범죄 용의자로 몰아붙이던 이들이 이제 와서 한국에 대해 묻다니.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나마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설명해주고 싶어서 한국은 경제 발전 속도가 빠르고 교육열도 높고 문화적으로도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 케이팝이나 드라마 얘기 들어봤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다던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맞아요. 이곳에서도 한류 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라며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고 묘하게 훈훈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경찰들과 잠시나마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고 무사히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뒤 저는 제 가방을 다시 열어 여권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표지에 새겨진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그 누구보다도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흰색 호텔 벽에 걸린 조명 같은 느낌, 아니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안정감을 안겨줬다고 하면 이해가 가실까요? 저는 우리나라 여권이 이렇게까지 큰 도움을 줄 수 있구나 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실감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의 본격적인 일정도 시작 전부터 일이 큰 해프닝이 있었으니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것도 색다른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 후 일정은 무탈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서 많은 협의가 이루어졌고 현지 기업과의 계약 관계는 만족스러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출장 기간이 길었던 만큼 여러 도시들을 돌며 시장 조사를 하고 현지인들과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어디를 갈 때마다 이 소중한 여권을 꼭 움켜쥐고 다시는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심초사했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 후에도 작은 에피소드들이 몇 번 더 이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어떤 사무실에 방문할 때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았고, 제가 한국 여권을 내밀자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제가 현지인들 앞에서 한류 관련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더욱 친근하게 느꼈는지 무언가 제게 호의적으로 협조해준 일도 있었죠. 사실 그때마다 저는 이 작고 얇은 여권 한 권이 단순히 제 본국을 나타내는 신분 서류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됐습니다. 외국에서 살아본 분들이나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국적은 때로는 차별을 낳기도 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특혜를 주기도 합니다. 국제 질서 속에서 각 국가가 쌓아올린 신뢰도, 조약, 양자간 협정, 문화적 교류 등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니까요. 한국은 지금껏 전쟁의 폐허에서 빠르게 경제를 일으켜 세우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세계 문화 시장에서도 큰 두각을 나타내 왔습니다.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 여권의 힘이 강해졌다고들 합니다. 당시 제가 겪은 경험은 바로 그런 한국 여권의 힘을 극적으로 보여준 단적인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범죄자로 몰아붙이던 경찰들이 여권을 보고 태도를 바꾸고 심지어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는 모습은 제게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제게 알려준 것도 많았습니다. 해외에서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침착하게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상황을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 또 나라마다 행정 절차나 경찰 체계가 달라서 쉽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 등등 정말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회사 내 해외 출장 관련 가이드북을 만들 때 제 사례를 적극 반영해 알찬 조언들을 적어 넣었습니다. 현지 언어가 서툴 때에는 통역 지원을 적극 요청하라. 최대한 깔끔한 복장과 정중한 태도로 임하라. 가능하면 현지 대사관 혹은 영사관 위치를 미리 알아두어라 등등. 여러 팁 중에도 제일 강조한 부분은 한국 여권을 소중히 간직하되 필요할 때는 과감히 제시하라였죠. 물론 여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저처럼 불시에 검문에 걸려든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동적이면서도 소름 끼치는 이 반전 스토리 뒤에는 사실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체포될 뻔한 상황이었고 자칫하면 큰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국 여권이 발휘한 힘 덕분에 저는 수갑을 차기 직전에 풀려날 수 있었고 제 업무도 무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저는 한국 여권이 단지 서류나 문서라는 개념을 넘어서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올린 국력과 신용도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제게 적대적이었던 경찰들도 막판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와의 문화 경제 교류 속에서 신뢰도와 호감도를 쌓아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갖게 되었지요. 물론 모든 나라에서 이런 호의적인 대우만 받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한국 여권이 주는 영향력은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그 뒤로 저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이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자주 들려주곤 했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나 해외로 나가보지 않은 분들은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며 놀라워합니다. 사실 저 역시 예전에는 여권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 눈앞에서 고작 여권 한 장을 꺼내 보여준 것만으로 순간적인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나니 그 위력을 체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건을 겪은 후 저는 회사의 지시로 유럽 지역 고객사와의 업무 논의를 위해 잠시 독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그리 길진 않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겪은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던 터라
저는 여권을 비롯한 모든 서류를 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사전에 주의사항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공항 심사대에서 저는 다른 출장자들과 함께 길고 긴 줄에 서 있었습니다. 대체로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독일의 분위기 덕분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차례가 되어 여권을 건네자 심사대 직원이 제 여권을 살펴보며 유독 오래 페이지를 들춰보는 겁니다. 순간 저는 또 혹시나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오르며 가슴이 철렁했죠. 다행히 그 직원은 곧 제게 비즈니스 트립이신가요? 라고 영어로 질문했습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한독 기업 간 협력 미팅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더한 뒤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어주며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안도감과 동시에 예전에 자카르타에서 겪었던 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역시 여권이 중요한 거지. 문제만 없다면 이렇게 통과되는 게 당연한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도 그때의 일로 인해 아직도 긴장을 놓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업무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지인들과의 미팅도 잘 풀렸고 팀원들과 함께 고객사 방문 일정을 소화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날 행사로 비즈니스 디너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지인 몇 분이 저를 보고 한국에서 오신 분이라면 혹시 K-드라마나 음악에 대해 조금만 이야기해 줄 수 있냐고 물어오더군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에게 기대하는 흥미 요소라는 것을요. 저는 물론이죠 라며 반갑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겪었던 이야기, 정확히는 수갑찰 뻔한 위기를 한국 여권으로 반전시켰다는 에피소드는 말하지 않았지만 한국 여권이 얼마나 든든한 존재인지 은연중에 언급하게 되었죠. 그러자 독일인 한 분이 유럽에서도 한국 여권이 꽤 신뢰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세계 여권 지수에서도 한국이 상위권이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겪은 사건이 결코 우연적인 예외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공인된 한국 여권의 위상이 있었고, 저는 자카르타에서 그것을 운 좋으면서 운 나쁜 극적인 방식으로 체감한 셈이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점차 해외 출장지에서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괜히 허세를 부린다는 뜻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정당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 내가 한국 여권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예컨대 경제 규모가 매우 작거나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신뢰를 얻지 못한 국가의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카르타에서의 그 상황은 한층 더 험난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본 다른 외국인들은 검문 과정에서 저보다 더 길고 복잡한 신문을 받았고 운이 나쁘면 구금까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 여권이 제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물론 여권 파워가 높다고 해서 해외에서 무조건 왕처럼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각 나라 법을 잘 지키고 예의를 지키며 현지 문화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태도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적을 증명하는 1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지요. 여행객뿐 아니라 유학생, 주재원, 그 밖의 다양한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자카르타에서의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제 일상 속에서 여권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여행 가방에 아무렇게나 넣어두고 간혹 분실 위험도 있었는데, 이제는 항상 작은 휴대용 파우치에 넣고 보관 위치를 정해둡니다.
해외에서 나갈 때마다 이 여권이 내 목숨줄이다라는 과장은 조금 섞였지만 그런 의식으로 스스로에게 경고하곤 했습니다. 대체로 이런 습관은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한 번도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 바뀐 점이 있다면 저는 해외에 갈 때마다 현지 교통경찰이나 다른 법 집행기관을 마주쳤을 때 혹은 공항 검색대에서 제 여권을 건네줄 때 약간의 자부심과 감사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갖고 있는 신분증 정도로만 여겼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 여권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여권 뒤에 우리나라가 쌓아온 국제적 명성이 얼마나 큰지를 의식하게 됩니다. 정작 한국에서는 이런 점을 실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한국 영토 안에서 생활하면서 굳이 여권을 사용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저 해외에 한 번씩 나갈 때 공항에서 잠깐 내밀고 스탬프 받고 마는 그런 용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외 현장에서 긴급한 상황에 부딪히면 이 여권 한 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하게 되죠. 저 역시 그 체험을 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회사를 통해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이후 제게는 후배들이나 지인들이 자주 해외여행 혹은 해외 체류에 대한 문의를 해오곤 합니다. 출입국 심사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나요? 현지 경찰과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말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하는 답변은 법과 규정을 최대한 준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조언이지만 그 다음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한국 여권을 절대 우습게 보지 말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꼭 덧붙입니다. 여권이 무적 방패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분명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경시하지 마시고 분실 위험 없게 조심하세요. 지금까지는 대다수 후배들이나 지인들이 제 말에 공감하면서 실제 해외 경험에서 비슷하게 느꼈다고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뿌듯함을 느끼죠. 내가 그때의 경험을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남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나아가 저는 한 번의 해외 출장 경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돌며 비즈니스나 문화 교류를 해나가면서 점점 더 한국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류하면 그냥 젊은 층의 인기 문화 정도로만 여겼는데 요즘은 K컬처가 엄청난 수요를 창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며 해외 각지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여권에 대한 신뢰가 덩달아 상승한 것이죠. 이를테면 제가 스페인 쪽 협력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쪽 담당자가 저는 BTS의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라고 말하며 먼저 한국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업무 역시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작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런 일들이 모여서 한국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는 인식을 만들고 이는 곧 한국 여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해외 여러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공항, 호텔 또는 비즈니스 미팅장에서 한국 여권을 제시할 일이 생깁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여권 한 권이 그냥 종이책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얼굴이자 나 자신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다라고 되뇌곤 합니다. 아마 저처럼 직접 스릴 넘치는 상황을 겪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어느 정도 체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자카르타의 그 특별사법경찰서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저를 태운 택시 기사가 영어가 조금 가능해서 뭐가 문제였냐고 물어봤던 장면입니다. 제가 정말 황당하게도 범죄자로 오해받을 뻔했어요 라고 말하자 기사가 깜짝 놀라면서도 그런데 한국 여권이 있으니까 금방 해결된 거 아니냐며 웃더군요. 저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사는 자기 친구가 한국인 여행객을 태운 적이 있는데 너무 예의 바르고 문화를 존중해줘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일화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단순히 여권의 힘뿐만 아니라 앞서 다양한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보여준 성실함과 매너가 축적되며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여권 자체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 그 여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 모여 국격을 만들고 그 결과로 여권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해외에 갈 때마다 저를 스스로 한국 대표 홍보대사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만나는 현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그것이 곧 다른 한국인들이 그 나라를 방문할 때 조금 더 우호적인 대우를 받도록 돕는 셈이니까요. 물론 제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작은 행동이라도 여러 사람이 모이면 큰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날 자카르타에서 한국 여권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제가 얻은 구원과 반전은 실제로 개인적인 생사를 넘나드는 문제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 감정은 정말 두려움에 떨었고 잘못하면 체포되어 억울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기에 제 입장에선 거의 구사일생에 가까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으킨 도화선이 여권이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그거 운이 좋았던 거지, 여권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을 거야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운도 따랐고 제 설명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는 점도 크지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기폭제가 한국 여권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다른 요소가 얽혔겠지만 최소한 제가 다른 국적의 여권을 갖고 있었다면 그렇게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어느 동료는 그럼 우리나라 여권이 그렇게 세다는 거네. 나도 좀 든든하네. 라며 웃더군요. 또 다른 친구는 역시 한국이 세다. 라고 자부심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반응이 자칫 자만으로 이어질까 우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에서 존중받으려면 우리 자신도 그만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쌓아온 좋은 평가를 한순간에 깎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덧붙입니다. 결코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좋은 여권을 가졌다는 건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를 존중해주고 동시에 우리에게서 성숙한 시민 의식을 기대한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여권은 곧 그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긴 글을 통해 제가 겪은 실화를 자세히 풀어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해외에서 뜻하지 않은 상황에 놓일 때 한국 여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강력한 지원군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쌓아온 신뢰가 깔려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하고 싶었지요. 지금도 저는 가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자카르타에서의 그날을 회상하곤 합니다. 이젠 그 상황이 아찔하기보다는 조금은 희미해지고 때론 우스꽝스럽게까지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때의 긴장감과 안도감, 두려움과 안심이 교차했던 순간의 감정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정말 내가 여권을 꺼내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나? 혹은 한국 여권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 손때가 가득 묻은 여권 케이스를 바라보며 이 작은 책자가 이렇게 든든할 수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나 해외에서 난처한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먼저 침착함을 유지하시고 소지하고 계신 한국 여권을 통해 본인의 정당한 목적과 신분을 명확히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현지 법과 규정,
문화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상황은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 여권 하나가 모든 걸 뒤바꿨다. 해외 출장 중 맞닥뜨린 상상 초월 반전과 소름 돋는 감동 실화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제 삶 속에서 일어났던 진짜 반전이니까요. 이 글을 읽어주신 분께서 언젠가 비슷한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작은 용기를 얻으셨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권 한 장을 꺼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몇 초일 겁니다. 하지만 그 몇 초 동안 우리의 운명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에게는 그 몇 초가 아주 소중한 기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또 어떤 나라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한국 여권과 그 뒤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힘을 이미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출장 기간 동안 겪은 짜릿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전했을 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제가 해외에서 경찰에게 체포될 뻔했다고 하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반전과 결말을 들으시곤 역시 우리나라가 옛날이랑 비교도 안 될 만큼 발전했구나. 옛날에는 한국 여권으로 해외 나가면 힘든 일이 더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자랑스럽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부모님의 그 한마디에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혜택 사이에 놓인 시간과 노력이 새삼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중 일부는 제게 와, 너 정말 무서웠겠네. 그런데 그렇게 빨리 풀려날 줄이야. 라며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돌이켜보면 이 사건은 너무 극적이라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교통정체로 늦어지던 일상이 갑작스러운 검문과 오해로 인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고 결국 한국 여권 한 장을 통해 그 오해가 해소되며 극적인 반전이 펼쳐진 것이니까요. 사실 전 세계 어딜 가든 각종 편견이나 불신은 존재합니다. 외국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불법 행위가 빈번한 지역이라면 검문 검색이 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 같은 케이스는 한국 여권이 가진 국제적 신뢰도와 인지도가 분명 긍정적으로 작동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이 차곡차곡 쌓아온 노력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한편 저도 해외 출장이나 여행에서 현지인들을 만날 때면 늘 제가 한국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하곤 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더욱 알아가고 좋아하게 만드는 건 현지에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태도에 달려 있을 테니까요. 어쩌면 자카르타에서 경찰들이 저를 놓아주고 나서 제게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본 것도 우리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 계기를 통해 오히려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도 있었으니 이 또한 기분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길게 제 이야기를 늘어놓은 건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해외에서 비슷한 상황에 마주쳤을 때 하나의 참고 사례로 삼을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물론 제 사례가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재현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사정도 다르고 법 집행기관의 대응 방식도 천차만별이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결코 작게 볼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때론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 몸으로 느꼈으니까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이야기를 계기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여권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종종 여권을 분실하거나 어디에 뒀는지 깜빡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을 볼 때면
자카르타에서 경험했던 그날의 기억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단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하는 다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여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해외를 방문하실 때마다 여권을 늘 안전하고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시고 필요하다면 여분의 사본도 준비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작은 준비가 제 경우처럼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음을 저는 직접 경험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든든한 한국 여권과 함께 해외 어느 곳을 가든 빛나는 순간만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한국 여권 하나가 모든 걸 뒤바꿨다. 해외 출장 중 맞닥뜨린 상상 초월 반전과 소름 돋는 감동 실화에 대한 저의 생생한 체험담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면서 잠시나마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해외에서 겪으셨던 경험이 떠오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일을 계기로 여권과 대한민국이 지닌 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겪은 이 특별한 반전 스토리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한국 여권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여권을 가슴에 품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